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탄소중립 서포터즈의 주세림입니다. 저희는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탄소중립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다큐멘터리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시스피라시인데요. 나오자마자 넷플릭스에서 상위권 순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사실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어업은 생소한지라 저도 찾아서 보았답니다. 시스피라시는 상업적 어업이 환경과 인권에 어떻게 위협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본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C, 바다와 컨스피러시, 음모의 합성어로 제목만 보아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음모라고 유축할 수 있겠네요. 감독이자 주연인 알리 타브리지는 영국 영화 제작자로 어렸을 적부터 돌고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22살이 된 무렵에는 그는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이 있는 바다 아래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의 배에서 비닐봉지만 30개 이상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자초된 고래들을 보게 됩니다. 돌고래는 굉장히 지능적인 존재이기 뿐만 아니라 바다가 살아있게 일조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합니다. 돌고래는 수면 위로 호흡하러 갈 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초소형 해양식물에 비료를 주는데 그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즉,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해변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워도 동물들의 사체가 계속 보입니다. 그게 정말 해양 생물을 구할 가장 나은 방법인지 의문이 들 때 일본이 상업적 고래 사냥을 공식화하고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직접 포경이 이루어지는 일본 남부의 다이지에 갑니다.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 도착하지만 경찰은 그가 도착했을 때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미행을 뿌리치고 어느 만에서 돌고래를 죽이는 어부들을 보고 엄청난 충격들을 받아 더욱 깊이 조사해보자 이들은 물고기를 더 잡기 위해 돌고래를 죽인다 했지만 사실은 참다랑어 남획을 위해 그 돌고래들을 죽여온 것이었습니다. 참다랑어 산업은 연간 4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인데 남획으로 위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고래를 탓하며 돌고래를 죽입니다. 사실은 돌고래를 남에게 대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던 것이죠. 그래야 수십억 달러의 참치 산업에 계속 발을 담글 수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참다랑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번성했던 종이 이제는 3%만이 존재한다고 해요. 다른 면에서는 상어가 부수어획되어 죽이기도 한다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며 회사들이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른 샥스핀을 중국에 팔려고 부수어획이라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려지는 샤크피닝 방식으로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못 잡힌 상어라 해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지기 전에 이미 죽어 있다 해요. 상어는 수산 자원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산호초를 살아있게 합니다. 참다랑어처럼 상어 개체수도 급감 중인데 환도상어, 황소상어, 귀상어와 같은 종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 개체수가 80%에서 99%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뜻밖의 다른 종들도 멸종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높은 회사 및 협회들이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면서 더욱더 남에게 대한 인지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선을 먹는 것과 지속적인 어업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은 인간들이 아무리 생선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멸종 위기에 처한 생선들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이런 회사와 협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업이 환경 파괴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불법 어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불법 어업을 감시하고 싶어도 상업 어선이 460만 척이나 되는데 이것들을 사실상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며 어선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예 신세이며 심지어 배 위에서는 법이 없다며 누군가 죽어나가면 그저 바다에 던지면 끝이라고 합니다. 알리는 직접 그 배에서 노역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합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끝내기도 전에 경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옵서버를 보내기도 하지만 불과 5년 사이 파푸아 뉴기니의 옵서버 18명이 실종되었고 누군가는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으며 노동자들은 배 위에서 우울증을 겪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그 말대로 무법지대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헤드라인들은 모두 플라스틱 빨대였죠. 하지만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는 고작 0.03%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것은 무려 46%를 차지하는 그물이었습니다. 어업은 바다를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높은 다국적 기업과 협회들의 지원을 받고 암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어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바다의 30%를 어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실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에 불과하며 사실상 보호받는 영역은 바다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식업이 대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양식 물고기 1kg을 생성하는데 먹이 1.2kg이 필요한데 먹이를 생산하려면 또다시 물고기가 필요하며 그 양은 양식되는 물고기의 양보다 양식하는 물고기를 위해 죽는 물고기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양식 물고기들은 기생충과 배설물, 죽어나가는 물고기의 살점과 기름 등으로 인해 유기성 폐기물에 오염되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은 인구 1만에서 2만 사이인 도시에서 배출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양식 연어는 모두 선홍빛을 띠지만 사실은 양식된 연어는 회색이라고 합니다. 색소를 주입하여 원하는 색을 내는 것이라 하죠. 해양생물 양식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피해자가 물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인 맹그로브 숲은 폭풍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죠. 폭풍의 일은 물론이고 쓰나미가 덮치는 것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세계 맹그로브 숲의 38%가 새우 양식으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시스피라시에서는 모든 상업적 어업이 우리 지구의 환경과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속에 연루된 회사들과 그 관계를 보여주며 지금껏 왜 플라스틱에만 집중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시스피라시에서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살 만하지만 다큐멘터리를 시청한다면 그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육이 생선에까지 뻗쳐지면서 대체육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시스피라시, 어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